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농막으로 찾아온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 사이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골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골이라고 해도 친구가 꽤 있었는데 하나둘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더니 결국 남은 사람은 저 남편 그리고 지혜라는 동갑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때 남편은 직장을 구하는 대신 농사를 선택하였고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로 남편의 농막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하냐? 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할 짓 없으면 놀러와 고기 구워서 한잔하자. 지금 시간이 좀 이른 거 아니야? 누가 지금 오라고 했어? 해 넘어가면 하우스로 와 숯불에 구워줄 테니까. 심심하면 지금 와서 일 좀 거들던지. 집에만 계속 있으면 쏘댄다 너. 지금 일 뭐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쁜 소 봤냐? 뭐래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지금 일 뭐 하는데 힘든 거 아니면 도와주다가 고기 먹고. 나 지금 액비 주는데 말이 도와달라는 거지. 수다나 떨자. 지혜는 온대? 몰라 전화 안 해봤어. 너 끊고 해보지 뭐. 그래. 그럼 너가 해. 난 지금 준비해서 가지 뭐. 심심하기도 했고 고기 구워준다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남편의 검은 속내는 짐작도 못하고 하우스로 갔어요. 뭐야? 뭐가? 너 옷꼬라지가 왜 그래? 몸빼바지 뭔데? 야 이게 최신 유행이야. 시장에서 10,000원이나 줬어? 입술은 왜 그렇게 번들거려? 혼자 다 처먹은 거 아니야? 야 너 그만 헛소리하고 숯불에 불이나 붙여. 벌써 먹자고? 지혜한테 연락은 한 거야? 오늘 못 온대. 약속 있다고 하더라. 걔가 우리 말고 친구가 있었나? 몰라 약속 있대. 그럼 둘이 먹지 뭐. 술은 사다 놓은 거야? 당연하지. 저기 냉장고에 있어. 근데 농막이 갈수록 발전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침대에 그냥 여기서 살아. 몰랐어? 나 일주일에 5일은 여기서 자. 뭐래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일은 언제 끝나는데? 나 30분 정도면 끝나. 불 다 붙이면 끝나겠다. 너 일부러 이거 부려먹으려고 빨리 오라고 한 거지? 야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네? 저걸 친구라고 만나고 있어. 이러고 노는 게 일상이라 투덜거리면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을 때 남편이 일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야 때깔 봐라. 완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나 손 있거든. 술이나 주라. 잠비었다. 야 천천히 마셔. 왜 먹는 모습에 반한 거야? 뭔 헛소리야. 부끄러워하기는 나 아니면 여자랑 술이나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쌉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드셔. 그렇게 시시껄렁한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둘이서 먹다 보니 템포도 빨라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라서. 시집이야 가면 되지. 결혼은 나 혼자 하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네 인생이 어때서?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도시로 가서 시집가서 잘 사는데 난 여기 처박혀서 이게 뭐야? 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냥 별뜻 없이 말한 거였는데 왠지 처량한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친구들은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결혼 소식을 알릴 때라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약을 올리며 놀렸을 건데 그날은 그러지 않고 위로를 해주면서 살포시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친구로만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신기한 게 남편을 보고 한 번도 뛰지 않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을 들어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도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고 잠시 고민하던 얼굴을 하더니 입술을 가져가 버렸어요. 한동안을 그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남편은 저를 번쩍 들더니 농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농막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렸고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이 들어있는 남편 얼굴에 손을 흔들어 보았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변화가 없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받으려는 순간에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우, 머리 아파. 야, 전화 받아. 깬 거 알고 있어? 너 지금 이 악물고 잠든 척 하는 거 다 보이거든? 남편의 말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엄마였고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핑계도 마땅히 생각이 안 나고 엄마보다는 지금 일어난 일이 더 급해서 집에 가서 말한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불 속에서 숨죽여서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 보라고. 야, 일어나라니까. 아, 왜?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데? 어젯밤에 우리 그러니까 밤에 그게 있었잖아.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너가 좋고 우리 사귀는 건 어떨까? 뭐래, 우리가 왜 사겨? 그럼 안 사겨? 어제 나한테 보여준 건 뭔데? 실수야, 실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일이 이렇게 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사실 전부터 너 좋아했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정말 진심이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귀어보자는 말이야? 나 장난 아니야. 우리 만나보자.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 말 못하네.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나 오늘 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첫 데이트 할래? 뭔 데이트야, 나 집에 가야지. 집에서 전화 온 거 봤잖아. 걱정되면 내가 같이 가줄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릴게. 아, 몰라. 솔직히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감정이 없었다면 남편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만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부 화장에 머리를 하고 드레스는 입기 왜 그렇게 힘든지 결혼식장에 가서도 많은 친척들의 인사와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온 친구들을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신부 입장을 할 때가 되었고 이상하게 친구들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바로 남편과 못지않게 시골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 지혜였어요. 분명히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당연히 오겠다던 친구였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결혼식 진행 때문에 친구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 되었고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발리로 정해서 갔다 왔는데 난생 처음 간 해외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왔어요. 그렇게 꿈같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는 정말로 바쁘게 지냈어요. 아니다. 바쁜 거보다는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실제로 삶이 되어서 해보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지혜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다가 남편과 결혼 후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소식이 궁금한 제가 먼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는지 지혜가 전화를 받았고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군요. 미안해. 왜 이래? 사람 뻘쭘하게. 아니, 그렇잖아. 결혼식도 못 가고. 야,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
너 혹시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됐어, 괜찮아. 난 또 내가 너한테 큰 실수라도 했는 줄 알았잖아.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용서는 개뿔 됐다 됐어. 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얼굴 봐야지. 봐야지. 민수는 여전하겠네. 말도 막고래 남편이라고 얼마나 떽떽거린다고. 왜? 민수 자상하잖아. 자상은 네가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됐고 이번 주 어때? 너 우리 사는 것도 한 번 못 봤잖아. 집으로 와서 한 잔 먹자. 그럼 그럴까? 옛날처럼 고기도 구워 먹고. 당연한 거 아니야? 올 거지? 그래, 그럼 토요일 날 갈게. 그때 보자. 알았어. 수고하고 그날 보자. 그렇게 지혜랑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주말에 지혜가 온다는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지혜 우리 집 온대. 뭐? 아니요. 지혜는 갑자기 왜? 결혼 전에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기에 남편이 당황하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결혼식 때도 안 오고 해서 궁금해서 내가 연락해서 오라고 했지. 굳이? 굳이? 뭐야. 지금 지혜도 여자라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어필하는 거야? 뭔 소리야? 암튼 토요일에 온다는 말이지. 알겠어. 나 지금 하우스에 물 주러 가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넘겼어요. 토요일이 되어서는 지혜가 온다는 생각에 마트에서 고기와 술을 포함해서 이것저것을 사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7시쯤에 지혜가 도착했어요. 우와, 집 좋다. 좋기는 그냥 인테리어만 새로 한 건데 뭐. 결혼 사진은? 사진 좀 보여주라. 결혼식장에도 못 갔는데. 그래, 여기 있어. 자기는 우리 이거 볼 동안 술 먹을 준비 좀 해줘. 밖에서 먹을 거야? 근데 자기는 오랜만에 지혜 왔는데 말도 한 번 안 걸어? 아까 인사했어. 나 나가서 준비한다. 알겠어. 남편은 밖으로 가서 원탁에 먹을 준비를 하고 숯불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구워질 동안 친구랑 결혼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 잘 나왔다. 역시 여자는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이쁘지. 너도 빨리 결혼해서 찍어. 솔직히 화장이랑 힘들긴 한데 이왕이면 젊고 이쁠 때 찍으면 좋잖아.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사실 나도 결혼해. 진짜? 축하해. 언제 만난 거야?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 야, 넌 결혼 이야기 하는 애가 왜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하냐? 내가 그랬나? 암튼 올 거지? 너 결혼식 때 못 가서 말하기가 그랬는데. 당연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언제 하는데? 다음 달에. 자, 이거. 지혜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더니 건네주었어요. 비록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지만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어요. 나와. 고기 다 구웠어. 나올 때 술 가지고 오고. 자기야, 지혜 결혼한대. 자기 몰랐지? 그래. 잘 됐네. 준비해서 나와.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덤덤하게 대답을 하길래 그냥 냉장고로 가서 술을 꺼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 앞마당 식탁에는 다 구워진 고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탁에 술을 내려놓고 앉으려고 할 때였어요. 여기에 내가 앉을까? 원탁 중간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팔을 잡더니 아니야, 잠깐만. 민수야, 여기 앉아. 남편 보고 중간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민수가 좋아? 날 왜 막어? 오랜만에 민수 옆에 앉아보게. 너 술도 많이 못 먹잖아. 야, 이거 여전하네. 지겨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네. 그래, 너가 다 가져라. 넌 저 꼴을 보고도 여기 앉히고 싶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주고받으며 놀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편을 중간에 앉히고 양쪽으로 친구랑 내가 앉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괜히 질투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늘 술 만나겠는데. 좋아, 그래서?
응? 좋고 아니고가 어딨어? 그냥 한 잔 먹어서 좋다는 거지. 눈치는 있어서는 툭 던져본 말에 아니라는 식으로 말은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혜가 눈에 거슬리는 여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단단해? 운동 좀 했나봐. 여기도 만져봐. 이건 근육이 아니라 돌이야, 돌. 모레 일 끝나고 맨날 막걸리 먹어서 살찐 거지. 아니야,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약간 마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덩치가 커진 느낌. 멋있어졌다, 얘. 그러면서 손을 팔뚝을 지나 어깨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모습에 싫다는 내색도 안 하고 좋다고 허 웃기나 하고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하는 말이야. 지혜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알잖아. 아니야, 너 신랑 너무 멋있어졌어. 역시 지혜가 뭘 좀 하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술 먹자, 술. 술잔들 채우시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이상하게 두 명이서만 기분이 좋아지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수야, 너가 결혼을 안 했고 우린 모르는 사이야. 그러다가 밖에서 나랑 은정이를 만났어. 그럼 너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 에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은정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술 취했네. 그럼 이건 어때? 현재 와이프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전 남친의 어디까지? 뭐라고? 지금 남편 앞에서 전 남친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래? 너 지금 만취야?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다 이해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지혜야, 나도 옛날에 많이 만났어. 뭐 어때? 결혼 전인데. 남편의 중재에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기분이 몹시 언짢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말없이 술만 계속 마셨어요. 밥을 먹거나 안주를 먹으면서 먹어야 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술만 마셨더니 나도 모르게 취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두통과 숙취가 몰려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손을 더듬어서 휴대폰을 찾아 손전등을 켜보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방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말이에요.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는 혹시나 소파에 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남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를 간 거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방을 가보아도 보이지 않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지혜가 들고 왔던 가방이었어요. 그럼 지혜는 어디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서 원탁으로 갔지만 둘 다 보이지 않았고 이 시간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빠르게 농막 쪽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하우스로 가서 문을 열어보며 남편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동안동 찾을 때마다 하우스 문 여닫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 때문인지 농막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자기야, 거기에 있어. 부르는 소리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농막에서 나왔고 뒤를 이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둘이 여기서 뭐해? 뭐하긴 나 일하러 나왔다가 구경시켜주고 있는 거지. 언제 일어났대? 야, 농막이 집이라고 해도 믿겠다. 뭔 소리야? 지금 뭔데? 자기 지금 이상한 걸로 오해한 것 같은데 나 일하러 나온 거야. 그럼 지혜는 왜 온 건데? 그게 있잖아. 그때부터 남편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말을 해주었어요. 내가 너무 취해서 침대에 눕혀줬고 둘이서 지금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하우스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게 기억이 나서 혼자 일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지혜가 시간을 보더니 지금 들어가서 자는 것도 이상하다고 일하는 거 구경하다가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화도 나고 이 상황에 의심이 너무나 가는데 확실하게 뭔가를 봤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정말 구경만 했어, 진짜야. 그리고 우리가 봐온 세월이 얼만데 설마 내가 민수랑 그게 되겠어?
아, 몰라. 미안한데 너 지금 집에 가줄래? 내가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지혜랑 같이 있다가는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집으로 보냈고, 남편은 친구가 가고 나서는 정말 우애라며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어쩔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은 화를 내다가 결국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도 집에 가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고 제발 이해해달라며 말해서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전 바보처럼 다음 달 지혜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며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결혼 후에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렸고요. 친구는 임신을 하고 나서는 가끔 연락이 오다가 뜸해졌고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서로에게 잊혀져 가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뜻밖의 지혜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야, 소문 들었어. 뭐를? 지혜 이혼했대. 나 알고 있어. 뭐야, 언제 들은 거야? 언제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럼 왜 이혼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맞다, 나 농약방 갔다 와야 하는데. 남편은 갑자기 영양제를 사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일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혜의 이혼 소식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상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농막에. 농막에 뭐? 그게 지혜가 한 달만 살자고 하던데 어떡하지? 갑자기 지혜가 왜? 자기가 그랬잖아, 지혜 이혼했다고. 그거랑 농막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너무 딱해서 그러라고 해버렸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당연히 나랑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딱해서 나도 모르게 허락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이 지혜의 사정을 말해주었어요. 지혜가 이혼 후에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불화가 생겼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구해서 가면 되지 왜 여기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급하게 집을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아무리 친했고 하지만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찜찜했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남편에게 말했는데 허락을 해버렸다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말하는 통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혜한테 연락을 했고 다음날 간단한 짐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한 달만 살기로 해서 그런지 이삿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가방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이 말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요. 남편은 일하다가 말고 지혜가 오는 걸 보더니 달려가서 짐을 뺏듯이 낚아채고는 농막에 갖다 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해. 한 달만 신세를 질게. 신세 지는 건 지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부탁은 나한테 전화해서 해줄래? 사실 나 불쾌했거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화는 났지만 같은 여자로서 힘없이 농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연민 같은 게 몰려왔어요. 그래,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해주자는 생각에 농막으로 들어가서는 이사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워. 넌 이 꼴 보여주려고 이혼한 거야? 왜 이혼한 건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친구 때문에 순간 당황을 하다가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친구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곧 적응이 되었고 바쁠 때는 나와서 도와주길래 좋기도 했어요.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바쁠 때 나와서 도와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농막에 미숙이 딸 와 있다면서? 우연히 동네 할머니를 만났다가 묻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어? 소문이 안 좋은데.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요? 아직 못 들었어. 이혼한 게 바람나서 한 거라고 지금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누가요? 지혜 신랑이요? 아니, 미숙이 딸이 바람났다고 하더만. 지혜에게 이혼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바람이라니. 동네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쁜 날 일을 거들며 남편을 쳐다보는 시선도 이상했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다르게 보였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나간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가 병원 갈 일이 있다며 아빠가 바쁘다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 내일 엄마랑 병원 갔다 올 테니까 혼자서 일해야 알겠지. 몇 시에 가는데? 아침에 출발하자고 했으니까 9시쯤에는 나가야지. 그럼 언제 오는데? 몰라, 가봐야 알지. 그래도 대충 시간은 알 거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전화할게. 둘이 놔두고 가는 게 싫었지만 나지기도 했고 설마 하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음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씻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10시쯤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가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이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을 건데 그러지 않았고 엄마 집에서 나와서는 집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부모님 집이랑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정말 10분 만에 도착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빨리 왔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나쁜 상상을 한 것과는 다르게 집안은 조용했고 내가 무슨 상상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당연히 남편은 하우스에 있을 건데 안도감에 방으로 가서 작업복으로 얼른 갈아입고는 일을 하러 남편이 있을 하우스로 향했어요. 전날에 두 번째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멈추었기에 당연히 거기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러 하우스를 둘러보는데 농막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소리의 정체가 예상되자마자 농막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 제꼈어요.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농막 안에는 친구와 남편이 같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저를 밖으로 잡아 끌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지혜가 밖으로 나오더니 남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더욱 어처구니 없게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뭐? 여보, 그만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러자. 민수, 넌 가만히 있어봐.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야! 뭐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지. 민수랑 사귀다가 싸웠을 때 너가 끼어든 거야. 여보, 이게 맞아?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친구 옆에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혼한 이유도 모르겠네. 똑똑히 들어. 내가 놓은 애 민수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부터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애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어든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다니. 더욱 비참한 건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의 행동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 둘 사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동네가 시골이라 소문도 금방 날 건데 며칠이 지난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